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화학원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과학축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설명 고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었는데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으로 달걀을 삶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발열 반응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탄수화물이다. 설탕은 탄소를 포함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맞죠. 디귿은 암모니아에 해당하고요. 암모니아는 질소 비례의 원료로 이용되면서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X 액체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양에 대한 비율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기억과 니은이 각각 X 액체와 기체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진공 상태에서 X 액체를 넣었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증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겠죠. 즉 액체는 줄어들고 기체는 늘어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니까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증가하는 쪽이 분자 쪽에 들어가면서 기체가 되고요. 분모 쪽에 액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분수 형태의 값이 증가하다가 동적 평형 이후에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니은이 액체냐라고 묻고 있는데 기체인 거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기체의 양이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은 거냐?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체는 늘어나고 있을 테니까요. T1보다는 T2에서가 많은 겁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은 T3일 때를 기준으로 증발과 응축 속도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T3에서는 T2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요. 유지되는 상황인 거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동일한 상황이에요. 1로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네요.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네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설명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중결합이 있냐에 따라서 일단 왼쪽으로 두 개가 갔는데 BF3나 NF3는 단일 결합만 있는 거고요. CO2에 이중결합이 있고 CH2O에도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죠. 그럼 기억 자리가 CH2O로 들어가게 되고, 극성 분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BF3는 정삼각형 구조가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돼요. 이 자리가 BF3로 들어가고 NF3는 질소의 비공유활성을 고려하면 삼각불형이 되면서 극성 분자가 되니까 니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의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가가 가로 적절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CO2는 직선형이 되고요. CH2O는 평면 삼각형인 거니까 가로 적절한 거죠. 기억이 무극성 분자냐라고 물었지만 지금 정삼각형 구조가 아니죠. CH2O는 평면 삼각형 구조긴 한데 결합하고 있는 원자들이 다른 거니까 극성 분자가 됩니다. 디귿은 비공유 전자쌍 개수를 묻고 있는데요. NF3에서는 플로린에서 3 곱하기 3으로 9개가 나오고 질소에 또 한 쌍이 있으니까 10쌍 기준이에요. 디귿 BF3에서는 붕소에 없기 때문에 9쌍으로 들어가면서 부등호 방향이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발학상태 원자 X의 전자 배치에서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수에 대해서 2분의 1이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원자가 전자수와 홀전자수에 대해서 2대1 비율을 줬는데요. 홀전자수가 어차피 0, 1, 2, 3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 분자를 바꿔가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2와 1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원자가 전자수가 2개인 2족은 홀전자수가 0이니까 탈락이고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2 형태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땐 14족의 경우에는 홀전자가 2개가 되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남은 건 6분의 3 정도인데 원자가 전자수가 6개인 16족은 홀전자수가 2개인 거니까 6과 3으로는 대응이 안 되죠. 4와 2로 들어가면서 X의 경우에는 14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X가 14족이라면 2주기인 거니까 탄소가 되고요. 순서대로 이 자리는 규소가 되고 14족으로 들어가면 A는 13으로 들어가면서 13족은 붕소와 알루미늄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A는 13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발학상태 원자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규소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p에 2개까지, 즉 3p에서 2개까지 전자가 들어있으면서요. 전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8이 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 디귿번 1, 2차 이온 에너지 비율 X와 W에서 물었는데 워낙에 많이 했죠. 1, 2차 이온 에너지 비율은 1족이 끼어 있다면 1족을 우선시해서 무조건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다른 비교는 2, 13, 14에서는 13이 크다. 15, 16, 17에서는 16족이 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13족과 14족의 비교인 거니까 둘을 비교했을 때는 13족에 해당하는 W쪽이 크다라고 해줘야 되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되고요. 정확히는 붕소와 탄소를 비교했을 때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구간이 아니니까 붕소가 작은 거고요. 2차는 예외 구간이 되면서 붕소가 오히려 커지는 거죠.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면서 붕소 쪽에서가 크다인 건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암기를 해주고 계셔야 돼요. 기억법만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5번은 A 수액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A의 화학 식량은 18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물에 A를 녹여서 A몰 농도의 100ml를 만들었다. 100A 밀리몰이 들어간 거고요. A몰 농도 20ml에 물을 넣어서 0.06몰 농도 100ml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A몰 농도 20ml면 20A가 되는 거고요. 0.06몰 농도의 100ml면 곱해졌을 때 6m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단 A는 나오네요. A는 0.3으로 정리가 되고, 나에서 만든 A 수액 50ml, 나에서 만든 수액은 0.06몰 농도 수액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3m몰이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Wg을 모두 녹인 후에 최종적으로 0.04몰 농도의 200ml라고 되어 있는데, 둘을 곱해주면 200ml 기준으로 8m몰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3m몰에 A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A 양이 8m몰이 됐으니까요. 지금 Wg에 해당하는 게 밀리몰 단위로는 5m몰에 해당하는 거고요. 5m몰인 거고 180을 곱해주게 되면 900이 되는데요. 이게 900mg인 거죠. 900mg인 거니까 W 그램 형태로 나타낼 때는 0.9가 들어가야 됩니다. A는 0.3이라고 구했고요. W는 그램 단위로 바꿔줬을 때는 900mg이 0.9g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0.3분의 0.9가 되면서 3으로 정리가 되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 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1, 2주기 원소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W2, X2, Y2, Z2의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대응이 되는 거죠. W는 수소가 될 테고, X의 경우엔 결합 2개 하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2주기의 산소에 해당합니다. Y는 결합선 3개로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질소가 되고요. 하나의 결합을 하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건 플로린이 되겠죠. W2, X2의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구조에서 X와 X, 즉 산소와 산소, 같은 원소 간 결합이 있죠.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합니다. Y2, Z2라면 오른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직선형이냐라고 물었는데,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고려하면 질소 주변에 전자그룹이 3개예요. SN3 기반으로 Z, Y, Y만 놓고 봤을 때 구분형이죠. 직선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합각을 물었는데요. Y의 W3면 NH3가 되고 W2X라면 H2O가 돼요. 둘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SN은 4인 거죠. 비공유의 쌍이 여기에선 한 쌍, 이쪽에선 두 쌍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결합각을 비교할 때는 일단 SN을 비교하면서 SN이 작은 쪽에서 결합각이 커지고요. 지금처럼 SN이 동일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적은 쪽에서 결합각이 커지게 됩니다. 비공유쌍이 둘 다 SN이 4지만 비공유쌍이 많아지면서 H2O가 결합각이 작아지게 되고요. NH3 쪽이 큰 거죠. 정확히는 암모니아는 107도가 되고 물은 104.5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둘을 비교했을 때 NH3가 더 큰 거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은 원자 번호가 20 이하인 원소 A부터 D의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온이 모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이 제시되어 있고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와 p오비탈 수가 제시되어 있네요. 보통 s오비탈이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가지고 비율 관계를 많이 나타내는데 지금은 오비탈이라는 거에 주의해야 되고요. 18쪽 원소라고 했을 때는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를 고려하게 되는데 헬륨의 경우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라고 했을 때 p오비탈이 없으니까 0이 되죠. 0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지금 헬륨이고요. 네온의 경우에는 s오비탈은 2개, p오비탈은 전자가 들어있는 게 2p에 3개가 있으니까요. 2분의 3으로 들어가는 게 네온이 됩니다. 아르곤의 경우가 s오비탈은 3s까지 채우면서 3개인 거고요. p오비탈은 2p와 3p를 고려하면 총 6개인 거니까 3분의 6으로 2가 되면서 2로 표현되는 게 아르곤이죠. 실전에선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머릿속으로 오비탈 모양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s오비탈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p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시키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헬륨은 여기에만 전자가 채워지면서 0이 되고요. 네온의 경우엔 2분의 3으로 표현이 되고 아르곤의 경우에는 3분의 6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런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조금 더 명확하게 대응이 되실 거예요. 실전에서는 근데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대응시켜주는 게 좋긴 하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을 대응시키고 나면
하나를 잃고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리튬이고요. 하나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플로린. 하나를 잃고 아르곤이라면 칼륨이 되고,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 전자 배치를 갖는 건 3주기 17쪽의 염소가 됩니다. C는 칼륨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2주기 원소는 리튬과 플로린으로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전기 음성도를 B와 D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플로린과 염소라면 같은 족에서 위쪽에 있는 플로린이 큰 거고요. 플로린은 전체 원자들 중에서도 전기 음성도 1등이기도 합니다. B쪽에서가 큰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 Y에 대해서 동위원소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괄호한 조건으로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는 조건은 주어져 있네요. 일단 평균 원자량이 6.925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원자량이 M과 M 플러스 1 사이일 텐데요. 그게 6.925인 거니까 6과 7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존재 비율을 줬으니까 평균 원자량의 경우에는 6과 7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아래쪽 자료를 보면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먼저 물었는데요. 둘은 동위원소 관계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동일한 거고요. 중성자수는 질량수가 큰 왼쪽에서가 큰 거니까 분모가 크다면 전체는 작아져야 되는 거죠. X의 M 플러스 1 쪽에서가 더 작은 거니까요.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M은 6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디귿번 A를 50과만 비교하라고 되어 있군요. 63과 65에 대해서 정확히 반반일 때는 평균 원자량이 64였을 거예요. 근데 64보다도 지금 63.546이면 63쪽에 가까운 거죠. 항상 우리가 가까운 쪽이 많은 거니까요. 둘의 존재비를 비교했을 때는 63에 가깝다라는 건 질량수 63짜리가 존재 비율은 더 크다는 겁니다. 둘을 비교했을 때 A쪽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요. 반반일 때가 50인 건데 A쪽이 더 크려면 A가 5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 보기가 맞는 보기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9번 문제 보시면 실린더에 A2 그리고 BC3 기체를 넣었고요.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전과 후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은 모두 기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 2페이지 정도에 등장하는 간단한 양적 관계 문제는 반응식을 밖으로 빼서 풀이하기보다는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맞춰주는 풀이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될 때가 많다고 했었죠. 먼저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반응식을 밖으로 빼서 풀이해 주시면 돼요. 지금도 억지로 반응식을 적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물질의 양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요. n으로 주어진 걸 그냥 상대값으로 보면서 n당 분자수는 1로 더 볼게요. 그럼 이 자리를 1로 둔 거고 여기가 1이 되고 이 자리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정도만 맞춰주면 사실 이 자리는 지금 과조건이네요. 여기 없어도요. 그냥 A가 2개라는 거 기준으로 여기에 2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럼 N일 때 2N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C가 총 5개이기 때문에요. 5개를 맞춰주기 위해선 앞쪽에 3분의 5가 들어가야 되죠. 뒤에 BC3 형태인 거니까 3분의 5로 C 개수를 맞춰준 거고요. 그럼 B가 총 3분의 5인 건데 여기 1이 있으니까 뒤쪽에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B2인 걸 고려하면 이 자리가 3분의 1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 자리는 3분의 5n, 니은 자리는 3분의 n으로 바로 찾은 거고, 전체 기체의 부피에 대한 비율도 지금 K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냥 분자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답이 나온 상황이죠. 묻는 것들만 정리해보면 일단 기억과 니은에 대한 비율 관계인데 5대1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5분의 1로 정리가 되고요. K에 대해서는 분자수를 비교해주면 반응 전에는 3분의 3과 3분의 5를 고려하면 3분의 8 기준이고요. 여기는 3과 3분의 1을 더해주면 3분의 10 기준이 됩니다. 4대5 비율인 거니까요. V라고 했을 때 여긴 4분의 5 V가 되면서 K자리는 4분의 5로 대응이 되네요. 5가 약분되면서 4분의 1이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은 바닥 상태 질소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양자수 관련 자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질소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라면 1s, 2s, 2p 정도인 거고요. 여기서 n 플러스 l 값이 일단 x로 주어져 있고 x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n 플러스 l 값은 1s는 1이 되고 2s는 2가 되고 2p는 3이 돼요. 근데 이때 n 플러스 l 값이 같은 오비탈이 둘 존재해야 되는데 1s나 2s는 1과 2로 각각 하나씩만 존재하니까요. 2p에서 자기양자수가 다른 서로 다른 3개의 오비탈이 지금 셋 중에 둘이 가와 다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줘야겠네요. n 플러스 l 값이 같아질 수 있는 조합은 지금 3밖에 없기 때문에
x가 3인 거고요. x에 3을 대입해주면 이 자리가 2가 되고 이 자리는 1. 이 자리는 3 대입해주면 2가 되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와 다에 대해서는 일단 2p라는 걸 찾은 상황이었는데요. 아래쪽에 자기항자수를 고려하면 n값이 2인 가운데 1이 나오려면 자기항자수가 마이너스 1짜리가 되는 거고요. n값이 2인데 n 플러스 ml 값이 2가 나오려면 얘는 자기항자수가 0인 겁니다. 이 자리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n-l 값은 2p에선 2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고요. n-l 값이 2인 건 지금 n-l 값은 1, 2, 1의 순서인 거니까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건 2s밖에 없죠. 나가 2s로 대응이 되는 상황이네요. 전체 다 정리가 된 거죠. 보기들만 정리해 볼게요. 가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는 2p 오비탈 중에 하나인데요. 질소라면 2p에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3개의 전자가 훈트의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 다른 자기항자수를 갖는 각각의 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가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가 아니라 1이 됩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동그라미 기억 자리가 x-1이 적절하냐고 물었는데 x가 3이고요. 1이 나오려면 이 자리는 x-2여야 돼요. x-1이 아니라 2로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이 맞겠네요. ml 값이 나와 다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s-오비탈은 ml 값이 0이 되고 다에서도 ml 값이 0인 거니까 나와 다에서 ml 값이 0으로 같은 겁니다.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A와 가가 반응해서 나와 B2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왼쪽 수소와 세 번째 껍질에서 단일 결합으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건 3주기 17쪽의 염소죠. 그럼 가는 HCl이 되고요. 나의 경우에는 2개를 잃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마그네슘이고요.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건 염소예요. 마그네슘과 염소의 조합으로 MgCl2네요. 나 자리에 MgCl2가 들어가고 그러면 가에는 지금 수소하고 염소밖에 없는데 마그네슘이 나와야 되니까 A가 마그네슘인 거고요. MgCl2 제외하고 남는 건 수소 2개인 거니까 B2 자리는 수소 H2가 들어갑니다. B는 염소가 아니라 수소로 들어가야 되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A는 마그네슘으로 금속이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원소가 모두 3주기 원소인 거냐? 나는 MgCl2인데요. 마그네슘도 염소도 모두 3주기 원소가 맞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10월 학평이 워낙에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됐죠. 지금 1, 2페이지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쪽에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에서 밀도가 dg/ml인 아세트산 수액 A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하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식초로 시작하는데 그냥 수액 A라고 했네요.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라고 되어 있고 제시는 되어 있지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험 과정과 결과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항상 결과를 먼저 보는 거죠. 적정에 사용한 NaOH의 부피를 10ml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앞쪽에서 제시했던 수액 A에 대해서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제시하고 있네요. 100g당 자료보다는 우리는 1g당 자료가 편하니까요. 1g 기준으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는 100분의 1배에서 0.01x g이 되고요. 0.01x g이라면 밀리그램 단위로는 10x 밀리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료가 제시될 때 식초로 문제가 많이 났었고요. 1g당 자료를 주거나 1ml당 자료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1g당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 식초의 전체 질량을 곱해서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가는 형태였고요. 1ml당 자료라면 식초의 부피를 곱해서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은 1g당 자료인 거니까요. 물론 식초가 아니라 수액 A인 거죠. 어쨌든 위쪽에 실험 과정을 읽을 때 수액 A의 질량에 신경 쓰면서 수액 A의 질량을 이 10x에 곱해주면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시선이 온 김에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합답형 문제인 거니까 바로 실험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수액 A에 대해서 부피를 줬는데 우린 질량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밀도를 제시한 상황이네요. 100ml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를 곱해주면 100dg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언제든 10x를 곱해주면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를 사용할 것 같진 않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물을 넣어서 500ml의 수액 B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 20ml만 활용하고 있네요. 500과 20은 25배 차이인 거니까요. 25분의 1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수액 A도 100dg이 적정에 사용된 게 아니라 25분의 1, 즉 25로 나눠주게 되면 4dg만 활용해 준 거고, 페놀프탈레인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바로 적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식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적정에 사용한 수액 A는 4dg이고요. 1g당 10x mg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액 A의 질량에 10x를 곱해주면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이 밀리그램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한 번에 곱해주면 40dx가 나오고요. 이게 밀리그램인 거니까 60으로 나눠주게 되면 밀리몰 단위로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양을 구한 거고, 이걸 적정하는데 0.1몰 농도의 NaOH가 아래쪽 10ml가 활용이 됐으니까요. 곱해주면 이 값이 1이라고 해서 X가 바로 나오는 상황이네요. 40과 60 약분해주면 2와 3이 되면서 여기서 X를 정리해주면 2D분의 3으로 정리가 되고요. 보통 X만 구하라고 해서 그냥 1, 2, 3, 4, 5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저것 좀 구하라고 했네요. 어쩌다 보니까 D귿을 먼저 풀었는데 D분의 3이 아니라 2D분의 3이 됩니다. D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0.001몰, 즉 1mm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다에서 지금 적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화 반응에서 NaOH가 1mm몰 들어간 상황이에요. 산과 염기가 1대1로 반응하면서 물을 만들게 되는데 NaOH, 염기가 1mm몰 상황인 거니까 생성된 물의 양도 1mm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수액 A에 대해서 몰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A의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A가 위쪽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NaOH가 1mm몰 들어갔으니까 NaOH가 1mm몰 들어갔다는 건 아세트산의 경우에도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은 1mm몰이라는 거죠. 그러면 B20ml에 아세트산이 1mm몰 있었던 거고요. 25배인 500ml에는 25mm몰이 있었던 거고, 이게 원래 수액 A에서 나온 거니까요. 100ml 기준으로 25mm몰에 아세트산이 들어있었다면 100분의 25 형태로요. 수액 A에서의 농도는 0.25 몰농도가 됩니다. 0.5가 아니라 0.25 몰농도 상황인 거니까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은 실린더 가완하에 들어있는 XYN 기체와 X2YN 기체의 혼합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는 분자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료를 너무 편하게 줬네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기체는 Bg으로 동일한 거니까요. 위쪽에 있는 기체가 지금 2배 차이 나는 상황인데, 이 위쪽 기체의 차이로 분자수 기준으로는 2V, 3V에서 V대고요. 2와 3이라고 했을 때 1 차이 나는 상황이에요. 위쪽 기체 그럼 Ag 기준으로 분자수 1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Ag 기준으로 1로 써주면 2Ag은 2가 되는 거고요. V대고 전체 분자수는 2여야 되니까 이 자리 1로 들어가주면 되고, 자료 정리하면서 검산이 되는 거죠. Bg이 1이었으니까 똑같이 1로 들어가면서 더해서 3이 되는 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간단히 검산도 한 겁니다. 가와 나에 들어있는 Y원자수와 X원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줬는데요. 가에 들어있는 Y원자수는, 가에서 Y원자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분자수의 상대값으로 계산했을 때 N과 N을 더해서 2N이에요. 그럼 가에 들어있는 Y원자수가 2N이라고 했을 때 나에 들어있는 X원자수가 그거의 절반인 거니까 N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나에 들어있는 X원자수는 지금 여기서 2개, 여기 2개를 합해 주면 총 4개인 거죠. 이 값이 4라고 나오는군요. N 값이 4로 정리가 됐습니다. N에 4를 대입해 주면 묻는 것들 대부분 찾은 것 같죠? 일단 N 값은 4인 거니까요.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됐고, 가에서 XYN 기체와 X2YN 기체의 양이 같은 거냐? 두 기체의 양은 지금 1대1인 거니까요. 같은 게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 디귿번 두 기체의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분자량은 두 기체에 대해서 지금 같은 몰수에서 질량이 A와 B인 거니까요. XYN 기체의 분자량을 A로 뒀을 때 X2YN 기체의 분자량을 B로 쓸 수 있습니다. 분자량이 A와 B라고 했을 때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해. 그럼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이 둘을 바꿔 써주면 되겠죠? A와 B를 바꿔 써주면 분자 쪽으로 A가 들어가고 분모 쪽으로 B가 들어가면서 B분의 A 형태여야 됩니다. 좀 주의해야겠네요. A와 B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분자 분모가 바뀌어서 들어갔고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번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은 이주기원소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 구조식은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주기의 옥텟 만족 조건이면 CnOF 중에 골라야 되죠. 구조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XY2, YZ2 형태인 건데 이렇게 두 종류의 원소가 3원자 분자를 형성했을 때 우리가 CnOF의 조합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는 거죠. 후보군을 CO2와 OF2로 좁힐 수 있어야 됩니다. CO2와 OF2에 대해서 공유와 비공유 전자 쌍수로 구별해 보면 CO2는 공유 4에 비공유 4가 되니까 1로 정리가 되고요. OF2는 결합선 2개, 공유 2에 비공유는 2와 3 곱하기 6을 더해서 8이 되는 거죠. 이 값은 4가 되는 거죠. 1로 정리되는 게 CO2인 거고요. C와 O의 조합으로 여기 이중결합인 거죠. 4로 정리되는 게 어느 정도 자료 정리하면서 검사도 된 거고요. Y가 산소, Z가 플루오린이 들어가면서 OF2 구조가 됩니다. X는 탄소, Z는 플루오린인 걸 찾았으니까요. 양쪽에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고 나면 탄소는 결합선 4개가 필요한 거니까 가운데선 3중 결합으로 연결돼야 되죠. 공유 전자쌍수와 비공유 전자쌍수는 공유 전자쌍수 결합선 수가 5개에 해당하는 거고요. 비공유는 플루오린에만 3쌍씩 있는 거니까 5분의 6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A까지 구해진 상황이네요. 가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게 맞고요. 나에서 Y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거냐? Y는 산소로 플루오린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작아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거니까 부분적인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A는 5분의 6에 해당하는 게 맞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은 원소 W부터 Z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으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소, 플루오린이 2주기의 비금속이고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2주기의 비금속, 산소, 플루오린이 있고 나트륨, 마그네슘은 3주기 금속인 거죠. 실전에서는 모순인 걸 보이려고 하기보다 항상 제가 그럴듯한 거를 먼저 대입하면서 모순이 없다면 바로 답을 내는 게 좋은 풀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제가 실전에서 푼다면 당연히 원자 반지름으로 비교했을 때 크면서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별이 되니까요. 얘네 둘이 금속이라고 생각하면서 X가 나트륨, Z가 마그네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XZ를 제외하고 여기서도 심증이 굳어지는 게 이온 반지름이 큰 거는요. 등전자 이온은 원자번호의 역순인 거니까 지금 비금속 쪽이 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Z에 비해서 지금 WI가 이온 반지름이 큰 거죠. 둘을 금속이라고 했을 때 남은 W와 Y가 비금속이면서 이온 반지름이 큰 쪽은 산소 쪽이 큰 거니까요. 산소 플루오린으로 대응시키고 나면 남은 자리들 W나 지금 Z에 왼쪽에서 또 오른쪽에서 구한 결과들을 대입했을 때 모순 없이 성립하고 있으니까 실전에서는 아마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바로 맞으니까 답을 내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해설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논리적인 해설을 해보면 지금 XZW에 대해서 엄밀하게는 XZ를 바로 당연히 금속이라고 할 수는 없죠. 둘 중에 금속이 확실한 건 X고요. 그러니까 금속은 원자 반지름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보다 클 수 있는 게 금속이죠. 그래서 X가 금속인 건 확실하고 W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둘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원자 반지름이 둘보다 작은 건 지금 비금속, 산소와 플루오린에 해당합니다. W는 비금속이고 X가 금속이다 정도로 알 수 있는 거고 W는 비금속이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온 반지름이 W보다 더 큰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의 역순으로 마그네슘이 제일 작고 나트륨, 플루오린, 산소의 순서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즉 이온 반지름 1, 2등은 비금속인데요. 이미 W가 비금속인 상태에서 얘보다 더 큰 이온 반지름을 갖는 Y도 당연히 비금속이어야 됩니다. 금속이라면 이렇게 W보다 더 커질 수 없죠. 비금속보다 더 커질 수 없으니까 둘 다 비금속인 상황이고 둘 다 비금속, 산소와 플루오린이라면 여기서 이온 반지름이 더 큰 쪽이 산소라고 찾게 되고요. W와 Y가 산소 플루오린으로 들어가면서 둘이 비금속이 되면 이제 X와 Z가 금속이 되는 거고 두 금속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큰 쪽이 같은 주기에선 왼쪽에 있는 나트륨이 되고요. Z가 마그네슘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었다라고 해서 부분 점수를 더 주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해설하는 입장에서야 저는 완결성 있는 풀이를 해야 되고 모순이 되는 상황도 보이면서 풀이를 하겠지만 실전에서는 이런 주기성 문제들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먼저 대입해서 모순이 없으면 바로 답을 내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입니다.
원자 번호는 W가 가장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W보다 더 작은 Y가 있는 거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원자와 이온 반지름에 대한 비율 관계를 Y와 X에서 비교해라. Y는 산소가 되고 X는 나트륨이 되는데요.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지면서 1보다 큰 값을 갖죠. 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1보다 작은 값. 그럼 부등호가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디귿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X와 Z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죠. X와 Z를 비교하면 Z 쪽에서가 큰 겁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은 X2O4 Y4-에 대해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산소의 산화수가 모두 -2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아래쪽에 X2O4 1몰이 반응했을 때 Y2 플러스가 0.3몰이 생성된다라고 조건을 줬어요. 반응할 때의 몰수비를 주면 개수비를 주는 거고요. 지금 5대2로 5대2의 몰수비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개수비가 5대2라는 거죠. 5와 2를 대입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 자리가 5일 때 Y2 플러스 자리는 2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X가 10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10이 들어가야 되고 Y가 2개인 거니까 이 자리에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시된 개수들을 보니까 전하균형이 편하겠네요. 지금 생성물 쪽의 전하가 Y2 플러스만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4로 확정이죠. 그럼 2를 가지고는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플러스 4를 맞춰주려면 16이 필요합니다. C자리에 16이 들어가고요. 수소가 16개인 거니까 16개 맞출 수 있도록 이 자리엔 8이 들어가는 거고 산소는 지금 8개는 맞췄고 여기 10N개가 있고 여기 20개가 있네요. 산소 개수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20개를 10N이 커버해야 되니까 N자리에 2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실전이었다면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온 거네요. 정리하다 보니까 정수로 간단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고 더 이상 약분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N값은 2가 됐고 F와 A에 대해서 비율로 물었는데 F는 8이고 A는 5인 거니까 2를 곱해주면 4분의 5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이번 회차, 그러니까 10월 학평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요.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항상 산화하는 반응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자의 이동, 전하균형 이 셋 중에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지 않은 하나가 검산용으로 쓰인다라고 했었죠. 지금 전하균형과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추면서 답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산화수를 매겨서 전자의 이동으로 검산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X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고요. Y의 산화수는 여기선 플러스 7입니다. 여기선 X가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네요. 그냥 연결만 해보면 Y쪽에서는 산화수가 5 감소하는데 그런 Y 원자가 2개니까 10전자 반응이죠. 여기서 10전자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 산화수 1차이 나는 X 원자가 10개 반응을 했으니까요. 1 곱하기 10으로 X쪽에서도 10전자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전자 이동이 10으로 동일한 걸 확인하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겠죠. 답은 앞쪽에서 나온 상황이었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1, 2페이지도 간단했는데 3페이지까지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 마지막 4페이지 남아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모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금속 A부터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B와 C 이온에 대해서 전하량은 M과 N으로 제시했고 그 M과 N이 3이하 자연수란 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 A이온 10N몰이 들어있는 수액에 B를 Xg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실험이죠. 가해 수액에 C를 Yg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은 양이온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중성에 금속을 넣고 있으니까요.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고 처음 시작할 때 1가 이온이 10N몰 있었으니까요. 플러스 10N으로 유지되는 상황이죠. 아래쪽에서 양이온의 종류와 모든 양이온의 양이 주어져 있는데 반응 후에도 전하량은 플러스 10N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총 양전하의 총합이 주어진 가운데 양이온의 양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이 주어지는 상황이네요. 지금 가에서는 또 B이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B이온의 전하량이 바로 나오는 거죠. 5N으로 10N을 만족하려면 2가 양이온이어야 되고 M이 2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 상황에서는요. B와 C의 혼합물 상황인데 전체 4N으로 양전하의 총합은 10N이 나와야 돼요.
4N계로 플러스 10N을 만족하려면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은 2.5여야 되고요. 2.5의 평균 전하량을 가지려면 B가 이가인 거니까 2.5로 커지기 위해선 C는 이가보다 큰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위쪽에 3이하 자연수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2보다 크면서 3이하 자연수라면 3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산은 정말 편하게 줬네요. 2가와 3가 사이에 평균 전하량이 2.5라면 딱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1대1 내분점으로 들어가면서 존재 B도 1대1, 즉 4N을 2N씩 나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자리가 2N이 되고 이 자리도 2N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하량으로 검산해 보면 B쪽이 플러스 4N, C쪽이 플러스 6N인 거니까요. 더해서 10N을 잘 만족하고 있는 거죠.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가에서 B가 산화제로 작용한 거냐? B가 비이온이 되면서 산화를 하고 있죠. 자신이 산화했으니까 환원제로 작용한 겁니다. M값은 2가 됐고요. N값은 3이 된 거니까 더해서 5가 되는 게 맞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C의 원자량이 2N분의 Y인 거냐? 원자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C가 질량이 Yg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몰수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나 과정에서 지금 가에서 나로 넘어가면서 C와 B이온이 반응했는데요. B이온이 남은 걸로 봐서 C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소모가 된 거예요. C가 전부 C이온이 되는데 그때 C이온이 2N몰인 걸로 봐서 처음 집어넣은 C 금속이 2N몰인 거죠. 그럼 Yg을 몰수 2N으로 나눠주게 되면 원자량을 구한 거고요. 2N분의 Y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2N분의 Y이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8번은 25도씨에서 수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pOH가 가가 나의 5배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네요. pOH가 가 쪽에서가 5배인 거니까요. 잠깐 pOH를 나 쪽을 K라고 두면 가 쪽은 OK로 제시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2대 30, 15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서 식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빼서 써보면 pOH분의 pH가요. OK분의 더해서 14가 되도록 14-OK로 적어줄 수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15배 해준 게 나에서의 pOH분의 pH가 되는데요. K 그리고 더해서 14가 되도록 14-K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K를 약분시키면서 5도 약분시켜주면 3이 남고요. 곱해주면 42-15K로 정리가 되고, 오른쪽은 14-K가 되면서 넘겨주면 14K가 14를 넘겨주면 28이 되죠. 여기서 K가 2라고 정리가 되네요. K에 2를 대입하면서 pOH가 나왔으니까요. K에 2 대입해주면 2, 여기는 10이 되고요. 위쪽 pH는 4가 되고 여기는 12로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에 대해서는 나에서 다로 넘어가도 되고요. 가에서 다로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가를 기준으로 써볼게요. 가에서는 비율 관계가 5분의 2였고 그 5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9배를 해주면 다에서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2를 약분시키면서 정리해주면 5분의 9로 정리가 되는데요. 5분의 9 비율을 가지면서 더해서 14가 되도록 pH와 pOH를 맞춰주려고 했는데 우연히 지금은 그대로 더해서 14가 되네요. 그럼 그대로 pH는 9, pOH는 5가 되고, 우린 pH 분석을 많이 하니까요. pH에 표시하면서 자료 정리는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pH는 나가 가의 3배다. 나에서가 10이고 가에서가 4인 거니까요. 3배 차이 나는 상황이 맞죠. 염기성이 기억으로 적절한 거냐? pH가 9로 7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염기성이 적절합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은 몰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정말로 많이 했던 거죠. 몰수는 몰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보면 돼요. 다에서는 OH-를 물었으니까 pOH를 써주고요. 가에서는 H+에 대한 거니까 pH를 써줍니다. P스케일로 1 차이면 농도는 10배 차이인 건데요. P스케일은 작은 쪽이 고농도인 거니까 분자를 기준으로는 농도가 10분의 1배고요. 분자를 기준으로 다 쪽에서가 가 쪽과 비교했을 때 부피는 2배인 상황입니다. 농도로 10분의 1에 부피로 2배인 거니까 곱해주면 몰수론 5분의 1이 되는 게 맞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되고,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은 5번으로 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주어진 자료 pOH나 pH에 대해서 몇 배라고 제시하고요. 또 이렇게 pOH와 pH에 대한 비율 관계를 상대값으로 제시하는 이런 자료의 형태가 작년 수능에서도 나오고요. 올해 구평에서도 나오고, 물론 이번에 학력평가하긴 하지만 시월학평에서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원래라면 굳이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 처음에요. 그러니까 제가 K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정식 하나 풀어서 pH를 찾아냈는데요. 가와 나에서 pH나 pOH를 찾을 때 제가 이렇게 풀이하진 않거든요. 사실 뭐 제가 풀이하는 방식 그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저는 뭐 화학을 직업으로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학 풀이하는 것 자체가 직업이니까요. 저는 뭐 어떤 방식으로 풀었을 때 뭐 1, 2초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게 풀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조금 부담인 게, 뭐 굳이 1, 2초 빠르게 풀이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식의 계산법을 하나 익혀야 된다. 그럼 그게 부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화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관된 풀이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미지수 하나 도입해서 풀이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는 좀 더 편한 풀이일 것 같아서 따로 언급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꾸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와서요. 한번 계산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고, 뭐 물론 그냥 이렇게 풀이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뭐 이런 계산 방식이 불편하지 않고 따라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기존에 나왔던 구평이나 뭐 작년 수능도 비슷하게 풀어보시면서 한번 정도 연습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으로 풀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게요. 저는 이런 미지수를 활용한 풀이보다는 보통은 항상 자료가 주어지면 숫자로 비율 관계로, 즉 상대값으로 먼저 숫자 정리를 한 다음에요. 거기서 스케일 맞춰가는 형태의 풀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뭐 제가 풀이하는 형태라면 당연히 이렇게 풀이하는 게 아니라, 지금 5배의 차이라고 줬을 때 처음 시작을 그냥 pOH가 5배라고 했으니까요. pOH, 분모에 들어가는 값을 1대 5라고 적으면서 시작하게 되고요. 그냥 기준을 하나 잡는 거죠. 여기서 2대 30을 만족해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올렸을 때 2대 30이 나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2가 나오도록, 여기는 30이 나오도록 써주면, 이게 지금 2대 30을 만족하는 pOH, pH 조합을 찾은 건데요. 이거는 연습하기엔 좀 좋지 않은 게, 원래라면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이렇게 비율 관계를 찾은 상태에서 아직은 상대값으로요. 그러니까 pOH끼리의 비율, pH끼리의 비율은 맞춘 건데 위아래는 맞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원래 pH하고 pOH는 더해서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죠. 더해서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건, 지금 왼쪽 자료와 오른쪽 자료를 보면서 분모 쪽에서 감소할 때 분자 쪽은 같은 크기만큼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려면 한쪽이 작아지면 한쪽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작아진 만큼 반대쪽에선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 간격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격을 맞춰야지만 분자 분모 더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더해서 7, 더해서 7 그냥 맞았냐면, 분모 쪽에서 4 차이가 나는데 분자 쪽에서도 4 차이가 나도록 이미 자료가 정리가 돼 버렸죠. 그러면 과정 하나가 지금 생략된 꼴이에요. 원래라면 뭐 아래쪽은 4 차이 나는데 위쪽은 2 차이 난다. 그럼 위쪽을 2배 해주던 아래쪽을 절반으로 해주던 한 번 정도는 분자의 차이와 분모의 차이를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저절로 돼 있고요. 그러면 더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것까지는 해결되는데 그 일정한 값이 14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7인 거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2배만 해주면 4와 10이 되고 12와 2가 되면서, 앞쪽에서 K가 2라고 찾은 이 방정식 형태를 그냥 간단하게 숫자들 몇 개 적다가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의 과정이 그냥 우연히 맞은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비슷하게 그러면 pH는 3배 차이 나는 상황이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pH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라고 하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도 잠깐 뭐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은 멈추고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쪽에서가 가 쪽과 비교했을 때 pH가 3배다. 그럼 뭐 K, 3K 두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제가 풀이한다면 그냥 1과 3으로 두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비슷하게 대각선으로 올려가면서 비율 맞췄다라고 해주면, 이 자리는 10으로, 이 자리는 2로 써주면 2대 30은 맞춰준 거죠. 여기선 이제 차이가 안 맞네요. 여기는 8 차이인데 여기는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더해서 11, 여기는 더해서 5 이렇게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한 값이 같아지려면 여기서 8 감소할 때 위쪽도 8 증가하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차이를 맞춰주면 돼요. 아래쪽은 8이고 위쪽은 2인 거니까 위쪽도 8 차이가 나도록 4배 해줄게요. 4배 해주면 이 자리가 4가 되고 이 자리가 12가 되는데, 이번엔 또 마지막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원래 이렇게 해주면 분자 분모 더한 값이 일정한 값이 된 것까진 맞는데요. 그 일정한 값이 지금처럼 꼭 14일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값으로 일정한 값이 나왔으면 더해서 14가 되도록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더해서 14인 거니까 그대로 pH와 pOH를 찾은 게 돼버렸습니다. 아까 뭐 K가 2라고 하면서 이 자리가 2였는데 비슷하게 답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굳이 지금 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원래 이렇게 아마 풀이하셨을 거예요. 그냥 미지수 하나 잡아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이런 방식의 풀이가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워낙에 제 수업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상대값을 이용해서 스케일 맞춰가는 풀이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답은 나온 상황이었죠.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9번 문제 보시면 A몰롱도 HCl, B몰롱도 H2A, C몰롱도 KOH를 혼합한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의 액성은 중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중화 반응을 시작할 때는 항상 농도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요. 농도를 전부 다 임의로 적기 때문에 농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부피에 대해서는 전부 다 V를 이용해서 적고요. 음이온 몰롱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액성은 나가 중성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잊지 않도록 여기에 표현을 해보고요. 아래쪽에 몰롱도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는데 항상 몰롱도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면 함께 주어지는 자료가 부피인지 몰수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보통 부피가 명확하게 주어지면 몰롱도랑 부피를 곱해서 몰수에 대한 자료로 바꾸고요. 부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먼저 몰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그 몰수를 몰롱도로 나누어서 부피 B가 나오면 앞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부피가 구해지는 형태로 문제 풀이가 흘러가게 되죠. 지금은 몰롱도가 주어졌을 때 부피를 먼저 확인하는데 부피비를 준 거네요. 그럼 진짜 주고 싶은 건 몰롱도와 부피를 통해서 음이온 몰수를 주고 싶은 겁니다. 부피가 2대 5인 거니까요. 여기엔 2를 곱하고 여기엔 5를 곱해서 정리해 볼게요. 나눠주면 3이 되고 나눠주면 4가 되면서 음이온 수가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가상황을 봤더니 지금 염기는 없고 그냥 3만 있는 상황이네요. 뭐 굳이 액성을 쓴다면 여기는 당연히 산성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음이온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음이온수가 지금 Cl-하고 A2-에 대한 거고요. 중성이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음이온 OH-, 즉 알자이온이 존재하지 않고 음이온은 Cl-하고 A2-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시작을 해주면 되는 게 이 음이온수라고 주어진 게 알고 보면 Cl-하고 A2-의 합인데요. 계산도 너무 편하게 준 게 음이온이 3대 4로 1차이 나는데 지금 Cl-의 양은 동일한 거죠. 그러면 H2A에서 나온 A2-의 양이 1차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V당 1차이 나는 거니까 A2-가 V당 1 들어갈 수 있도록 V의 1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럼 2V의 2가 되고요. 자료 정리하면서 검산이 되는 게 음이온수 3을 맞춰주려면 위쪽에 HCl에는 2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더해서 음이온수 3이 되겠죠. V의 2였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V의 2가 들어가는데요. 둘을 더해서 4가 되는 게 자료 정리하면서 검산까지 해준 겁니다. 그럼 이 자리도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H 플러스가 여기서 2, 여기 2가인 걸 고려하면 총 4를 더해서 6이죠. 전체 H 플러스가 6이라면 OH-도 6이 나올 수 있도록 KOH는 1가인 거니까 KOH가 그대로 6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 나머지 자리들도 정리가 되는 게 V의 2였으니까 2Vn 4가 되고요. 2V의 2였으니까 Vn 1이 되고 2Vn 그대로 6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H 플러스가 총 6인데 OH-도 6인 거니까요. 여기도 중성인 상황이네요.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기억 자리 그리고 A, B, C 농도에 대해선 비율을 물었는데 일단 농도부터 정리해 보면 같은 부피에 들어가는 몰수를 비교해 주면 되겠죠. 같은 부피에서 4, 2, 6 즉 2대 1대 3이기 때문에요. A가 2일 때 B가 1, C가 3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기억 자리는 모든 음이온 몰농도에 대한 건데 상대값인 거니까 상대값이라면 비율 관계만 잘 정리해주면 되겠죠. 뭐 가랑 비교하든 나랑 비교하든 음이온 몰농도에 대한 거니까 음이온 몰수가 몇 배가 되는지 또 부피가 몇 배가 되는지를 잘 보면서요. 몰수는 비율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부피에 대해서 몇 배가 되는지가 나오면 부피와는 몰농도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역수배해주면 됩니다. 그럼 기억 자리를 적을 때 그냥 8을 기준으로 저는 나랑 비교할게요. 나에서 음이온 몰농도를 기준으로 다로 오면서 몇 배가 되는지만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몰수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 대신 부피는 역수배 해줄 겁니다. 몰수로는 음이온 수를 봐야 되는데 둘 다 중성이라서 그냥 Cl-하고 A2-만 보면 되는 거죠. 4에서 5가 됐으니까 4분의 5배를 해주면 되고요. 부피에 대해서는 5V에서 5V로 바뀐 게 없네요. 그럼 원래라면 부피가 몇 배 됐다는 게 나오면 그거 역수치해서 곱해주려고 했는데요. 부피는 바뀐 게 없으니까 부피는 고려할 필요 없이
즉 부피는 동일한 상태인 거니까 음이온 몰수가 몇 배 되는지만 봐주면 됩니다. 4분의 5배 해주면 8에서 4분의 5배 해주면 10이 되는 거죠. 기억 자리는 10으로 대응이 되네요. 기억엔 10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4분의 2, 2분의 1인 거니까요. 10에 2분의 1을 곱해서 5가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0번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네요. 항상 기계적으로 개수들의 상황과 상태를 보는 거죠. 상태는 액체나 고체가 끼어 있으면서 혹시 상태 자체가 함정이 되지 않은지 확인하는 거고요. 혹시 액체나 고체가 들어있다면 아래쪽 자료들 중에서 기체에 대한 자료를 줬을 때 그 액체 고체를 빼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 고체가 주어져 있으면 꼭 신경을 쓰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지금은 액체 고체 없이 기체만 들어있는 상태에서요. 개수는 B만 줬는데 개수는 뭐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만 준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 B가 Wg, 8Wg이네요. B 기체가 8Wg 들어있는 실린더에 A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넣어준 A의 질량에 따라서 전체 기체의 밀도를 제시하고 있네요. 보통은 A가 일정한 가운데 B를 넣어주는 실험인데 지금은 B가 일정한 가운데 A를 넣어주는 실험이다. 이 부분만 주의해주면 되고요. 처음 시작부터 몇 번 주어져 있고 전체 기체의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 너무 썰렁하게 아래쪽에 당량점을 직접 제시했네요. A를 14Wg 넣었을 때 반응 후 실린더에는 생성물만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위치가 당량점이라는 거 알려준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요. 앞에서랑 비슷해요. 우리가 몰롱도가 주어졌을 때 몰롱도가 부피분의 몰수인 거니까요. 항상 분수 형태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자료가 분수 형태의 자료 중에서 분모인지 분자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몰롱도가 주어졌을 때 부피가 이어서 주어지는 건지 몰수가 이어서 주어지는 건지 이런 사항을 본 것처럼 밀도가 주어졌을 때는 밀도가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요. 밀도와 함께 주어지는 자료가 부피인 건지 질량인 건지가 중요합니다. 밀도와 부피가 주어졌다면 빨리 곱해서 질량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밀도와 질량이 주어진 상태라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에 대한 정보로 바꿀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출제자와 대화하듯이 출제자가 제시한 조건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자료 이외에 진짜 주고 싶은 자료가 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질량과 밀도를 주면서 처음에 비기체의 질량을 명확히 줬기 때문에요. 밀도만 준 게 아니라 밀도와 질량을 준 거죠. 그러면 진짜 주고 싶었던 건 부피예요. 표시를 해보면 처음 비기체의 질량이 8Wg인 거니까요. 넣어준 A의 질량이 0일 때 8Wg인 거고요. 여기는 8을 더해주면 15W고 여긴 8을 더해주면 22W가 되고요. 여긴 8을 더해주면 36W가 됩니다. 그럼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부피가 되는 거죠. W 제외하고 숫자는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8W를 8로 나눠주면서 부피 1 기준으로 써주면 되고요. 여긴 21을 11로 나누면서 부피가 2고 36을 9로 나누면서 부피가 4가 됩니다. 액체나 고체가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로 구한 게 전체 분자수를 구한 게 되는 거고요. 이 자리가 당량점인 거니까 여기는 C에 대해서 분자수에 대한 자료를 구한 거고 처음 시작할 때도 당량점만큼 중요하죠. 넣어준 지에 A의 질량이 0일 때는 B만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B에 대한 정보를 준 거고 A에 대해서는 지금 당량점 이후에는 A가 쌓일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쌓였는데 A는 14W에서 28W로 14W만큼 늘려준 겁니다. 그러면 A는 14W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분자수의 상대값으로 2인 거죠. 그럼 이 14W에 해당하는 게 A는 2만큼 들어간 거고 이 자리가 A에 대한 거니까 개수를 다 구한 거죠. 처음에 B가 1만큼 있었고요. 당량점까지 2가 들어가서 C가 2가 생겼습니다. 그럼 A, B, C의 순서로는 2대 1대 2로 반응하고 있는 거니까요. 개수가 2대 1대 2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문제에서 묻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X를 구하고 A, B 분자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X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기에 B만 있는 상황에서 1에서 시작해서 전체 부피가 당량점까지 2로 1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A가 14W 반응했을 때 1 증가한 거니까 7W 반응했을 때는 0.5 증가하면서 부피는 1.5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W 제외하고 그냥 숫자는 맞춰 쓰고 있었으니까요. 부피가 1.5에 질량이 15라면 1.5분의 15로 계산해서 밀도 값은 10이 됩니다. X자리는 10으로 대응이 되네요. X는 10으로 풀었고요.
A와 B의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반응할 때의 질량비가 있으니까요.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눠주면 바로 분자량비가 나오는 거죠. A, B에 대한 건데요. A가 14W 들어갔을 때 B는 8W 반응하는 거니까 A와 B를 기준으로 해서 질량은 14대 8로 반응을 해준 거고, 반응할 때의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눠주면 되죠. 개수비는 2대 1인 거니까요. 이 계산을 해주면 A와 B의 분자량 B가 나옵니다. 나눠주면 7이 되면서 7대 8이네요. A의 분자량이 7일 때 B의 분자량이 8이 되고요. 여기에 10을 곱해주는 거니까 7분의 80으로 정리가 됩니다. 7분의 80,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수능 직전에 마지막 학력평가라서 그런지 여러분을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워낙에 좀 간단한 문제였고요. 난이도가 워낙 낮아서 특별히 다시 언급할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